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5월 11일 두산인프라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둘 다 하락했고요. 오늘 좀 많이 내렸습니다. 코스피는 39.87, 1.2% 내렸고요. 코스닥은 13포인트 내리면서 1.4% 내렸습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시장을 아주 크게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은 코스피에만 2조 가까이 매도를 했고요. 기관은 1조 3천억, 코스닥은 2천억씩, 2,500억 정도로 매도를 했습니다. 어제 분위기 좋게 이렇게 증시를 끌어올렸는데요. 하루 만에 또 이렇게 양봉을 다 잡아먹는 음봉을 띄워버리니까 참 갈피를 못 잡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해외 증시를 좀 보자면 나스닥이 시작부터 좀 내려가더니 끝까지 이렇게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고용시장이 좀 충격적이었죠. 고용시장이 시장 생각보다 많이 좋지 않게 나와가지고 고용률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경제 성장이 뭔가 예상보다는 더디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주 위주로 좀 하락이 크게 나왔고요. 다우 산업도 이제 해운 지수라든지 이런 실적주 위주로 좀 상승을 하다가 또 막판에 저렇게 내리면서 보합 정도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일본 니케이도 좀 많이 하락을 했고요. 3% 정도 하락을 했고, 오히려 중국 상해 증시는 좀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도 하락을 좀 했고요. 어쩔 수가 없이 이렇게 두드려 맞았습니다. 자, 차트는 일단 고점 부근에서 걸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상방으로 갈 수 있는 그 기회는 있다. 아직 살아있다.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1선과 이 3200선을 지키면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 추세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던졌고요. 특히 이제 외국인이 4월 들어서 계속 이제 던지는 모습이었고요. 4월달 옵션 만기 이후에 계속 크게 던지는 모습이었고, 특히 이제 공매도가 재개되고부터는 외국인은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 모레면 이제 우리나라 5월달 옵션 만기일이고요. 공매도 이후 재개 이후에 첫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과 기관이 또 어떤 포지션을 잡을지 그 다음 날부터요. 금요일부터 어떤 포지션을 잡을지 좀 궁금하고요. 지금 분위기가 좀 갈팡질팡하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굉장히 어지러운 그런 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서는 한번 얘기를 드리자면 단타 치면은 진짜 손해보는 장입니다. 지금은 하루하루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대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단타 스윙 매매보다는 지금 확실하게 좀 묵묵히 한 종목에서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어설프게 왔다 갔다 하다가는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 힘차게 이제 V자로 반등을 할 것 같이 하면서 또 이렇게 크게 내리면서 마찬가지로 옵션 만기일에 대한 뭐 그런 미리 매도가 나온 것인지 목요일까지 한번 매도 포지션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자, 그래서 해외 증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선물 한번 보면 일단 미국 10년물 채권 수익률은 또 뭐 1.6% 거의 유지를 하고 있고요. 지수 선물 보면 엉망이네요. 나스닥 100은 또 1.3% 하락을 하고 있고, 다우존스도 0.4%, 0.5%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독일 지수도 그렇고요. 유럽 증시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글로벌 증시가 또다시 조정세로 들어서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좀 좋지 않게 진행이 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지금은 왔다 갔다 하기보다는 한 종목에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수익을 좀 봤다면 분할 매도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증시는 이 정도로 보겠습니다. 두산인프라코아 보겠습니다. 오늘 450원 올라서 11,350원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4%나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장 초반에 상당히 많이 올랐었는데요. 오늘 12,000원까지 한번 힘을 뻗어 볼 듯 했는데 아쉽게 눌리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증시를 좀 보자면 이렇게 큰 하락장에서 특히
외국인과 기관이 거의 3조 이상 매도한 장에서 두산인프라코아가 이렇게 버텨줬다는 것은, 오히려 상승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신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간 외에는 조금 100원 내려서 마무리를 했지만 결국에는 오랜 횡보 끝에 이제 좀 꿈틀꿈틀 거리는 모습이 보인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횡보를 오래 하다가 갈 듯 하면서 이제 공매도 공격을 좀 받았고요. 그 공매도에 의해서 쭉 내렸다가 바로 이제 V자로 회복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21선 가뿐하게 넘기고 오히려 오늘은 이제 전 고점인 11,500원까지 터치를 한번 했고요. 꼬리도 비슷한 위치에 달면서 조금 저항을 받았습니다만 내일 시장만 좀 좋다면 올라갈 텐데, 지금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지금 선물도 그렇고 좋지 않게 흐르다 보니까 내일은 조금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11,000원 정도를 또 다시 지켜주면서 한번 재반등을 하기 위한 준비를 좀 한다면 두산인프라코아는 차곡차곡 지금 상승이 나올 것 같고요. 지금 14,000 거래량은 좀 증가를 했죠. 네, 오늘 증가를 해서 마무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좀 더 증가하면서 한 번 더 올라갈 타이밍이긴 합니다만, 역시 이제 증시가 좀 좋지 않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어서 조금은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두산인프라코아의 종착점은 11,500원을 넘어서 12,000원대를 충분히 진입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은 주봉상으로 한 계단 올라서서 마무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봉상으로도 지금 쌍바닥 다지고 나서 지금 조금 매물대가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항을 좀 받기 시작한 것 같고요. 저는 충분히 12,000원, 13,000원까지도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투자자를 좀 보면 기관이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대부분의 물량이 금융투자고요. 보험과 투신이 좀 많이 매도를 했네요. 자, 그래서 거의 뭐 차익 실현 물량으로 보여집니다. 주가를 좀 올리고 나서 올라가니까 이제 거의 뭐 자전거래식으로 좀 매도를 좀 한 것 같은데, 일단 최근에 주목을 좀 하고 있는 점은 외국인 투자자가 두산중공업은 지금 많이 매도를 하고 있는데, 두산인프라코아는 매수를 하면서 좀 모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 두산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아 중에 두산인프라코아 쪽으로 좀 무게를 두고 추후에 이제 두산중공업을 받았을 때 거기까지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두산중공업은 공매도 공격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하지 못한 채로 대차장고라든지 공매도 잔고가 좀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산인프라코아는 공매도 상한이 좀 진행이 되어야 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공매도 상승이 좀 되다가 멈추어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한번 상한이 좀 될 때 또 주가가 막 올라갈 것 같은데 일단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기금이 다시 한번 두산 중공 인프라코아를 매수를 하기 시작했고요. 네, 이때 매도한 양을 대부분 매수를 한 것으로 보이네요. 오히려 더 많이 매수한 것으로 보이네요. 그래서 연기금이 두산 중공업과 두산 인프라코아를 지금 연속적으로 계속 매수하진 않습니다만 이렇게 간간히 다시 매수세를 한번 힘을 주면서 들어오는 모습은 좋습니다. 그리고 사모펀드가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돈을 벌려고 종목을 잘 찾을 텐데요. 지금 두산 인프라코어에 특히 갑자기 이제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에 들어와도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사모펀드에서 저렇게 공격적으로 들어오는 것 같고요. 저도 실제로 이 차트가 구간상으로는 이 고점을 뚫었을 때는 좀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 이상 20%까지도 생각하기 때문에 두산인프라코아 일단 6월 29일 전까지는 계속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합병이 되고 나서 현대인프라코아가 되더라도 계속 좋은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두산인프라코아는 충분히 지켜볼만 합니다. 지금 워낙 업황이 좋기 때문에요. 네. 자, 그래서 공매도 잔고 보겠습니다. 두산인프라코아 오늘은 600만 주 그대로 또 유지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공매도 거래량은 거의 다 줄었습니다. 그래서 4만 주 거래가 되었고 지금 오늘 거래량에 대비해서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계속 이 거래량이 몇십만 주씩 유지가 되면서 전체 거래 대비 5% 이상 유지되고 있는 반면 지금 두산인프라코아는 거의 공매도 거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공매도를 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남아있는 이 잔고를 어떻게 상환을 할지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나오지 600만 주로 되고 있지만 요때 이제 이틀 뒤에 보일 이 잔고가 저는 좀 줄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쇼 커버링 물량이 나오면서 좀 상환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도 600만 주가 상환이 될 때 이런 심심치 않은 양봉이 나오면서 상환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오늘은 하락장에도 이렇게 올라가 준 것만으로도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두산 인프라코아의 대차장고와 뭐 실제 외국인 거래 내역을 좀 보겠습니다. 실제와 거의 비슷하죠. 네, 당일과 이제 추정이 비슷하고요. 10.46%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 이상 외국인이 계속 보유를 하고 있고, 대차장고는 어제보다 조금 줄은 것 같습니다. 1830만 주로. 네, 어제 1870만 주로 기억을 하는데, 아무튼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두산 중공업 같은 경우는 대차 정보가 상당히 많이 늘어가고 있는데요.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대차 정보가 이제 증가하지 않고 계속 낮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보다요. 그래서 두산 인프라코어가 오히려 주식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갈 것 같고, 두산 중공업은 두산 인프라코어가 흡수합병이 되었을 때, 네, 인적 분할이 되고 흡수합병이 되었을 때 그때서야 조금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두산 인프라코아 주주분들은 신규 주주분들 말고 이제 기존 주주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박스권 견디느라 좀 고생하셨고요. 사실은 만약에 요 11,500원을 못 넘고 또 저항을 받는다면 조금 이제 21선까지도 다시 한번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확실한 것은 그 이상 이제 주가가 내리지 않고 공매도 이슈로 해서 잠깐 내리긴 했습니다만 금방 올라오는 모습. 그래서 만원대 밑으로는 이제 웬만하면 주가가 형성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랜 기간 주가가 갇혀 있었던 만큼 한번 올라가면 좀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내일 이번 주는 좀 증시가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내일 모레 이제 옵션 만기일도 있고 해서 조용히 그냥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산 인프라코아도 오늘 하락장에도 올랐기 때문에 내일 하락장이 나오더라도 오를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뭐 그런 분위기 좋게 이끌어갔으면 하고요. 오늘 요 정도로 마치고 네, 두산 인프라코아 좋은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